화재시 건물 옥상 문 열린 비상 자동화 개폐 장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실제로 실제로 그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사실 이제 피난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건축물에서 피난은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전지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건물 밖으로 나가거나 또 한 군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옥상이 안전지대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옥상이 잠겨져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하나의 피난 동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일본의 그 도쿄 애니메이션 이 화재 사건 올해 7월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실제 33명 중에 19명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실제로 이제 옥상으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옥상문이 잠겨 있었고 그 옥상문 주변에서 사망하는. 그래서 결국 그 옥상으로 통하는 피난 동선 확보가 실제로 뭐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인명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 건물 옥상이 잠겨 있거나 그러면 그 짐으로 막혀 있을 때 그 말씀하셨는데 그 위험성은 당연히 노출되는 거죠? 네네네. 지금 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옥상문이 잠겨 있거나 혹은 또 실제로 열려져 있어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불필요한 시설들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피난의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생과 사회,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두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뭐 옥상문하고는 약간 뭐 공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서도 실제로 2층 사우나에 있던 그 주로 이제 여자 사우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계시던 분들은 실제로 비상문, 그죠? 또 다른 비상문이 있는지조차 몰랐고요. 거기도 이제 잠겨 있던 거죠. 마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옥상문처럼 실제로 그런 부분이 개폐가 안 됐을 때 결국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재 예방, 그러니까 화재를 통한 이제 그 탈출을 위해서 옥상 문 열림이나 비상 자동화 개폐 장치 설치 의무화 일명 엑시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 일명 뭐 엑시트법이 추구하는 바는 지금 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옥상문을 충분히 그러니까 유사시에 옥상문을 이용해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동선 확보 차원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강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도 2016년 뭐 3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월 29일 이후부터는 이제 신규로 지어지는 이런 어떤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무화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일명 이 엑시트법은 그러니까 그런 주거 공간의 부분도 포함하지만 결국은 뭐 다중이용시설, 뭐 지금 얘기되는 것은 2종 근생 생활시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실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뭐 당연히 인명 피해가 늘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특정 다수인들을 효과적으로 피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상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안전지대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충분히 논의가 되고 거기에 적절한 어떤 보완책이 유지돼 나가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제정이 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말고도 화재 시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들, 대책들은 또 어떤 거를 또 얘기해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건축법하고 소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도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논의되고 있는 일명 엑시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예방보다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피난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주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옥상문 개방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구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축법에서는 사실은 구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열과 연기를 한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평면이 큰 뭐 백화점이라든가 예컨대 뭐 아세몰 같은데, 지하몰 같은데 이런 데는 실제로 통짜 평면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용도상. 근데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게 되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방화구획이라는, 그러니까 방화샤타라는 부분을 이제 인위적으로 연동해서 구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옥상문 이외에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화구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일반인들한테 가장 뭐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결국은 화재가 나면 계단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계단 부분이 구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현관문을 나오셨을 때 계단실로 들어가는 문이 항상 닫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여러 공동주택 아파트에 가보면 뭐 자전거가 놓여 있다든가 적치물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굴뚝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옥상 문까지 도달하는 데까지의 동선, 그 동선 확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방화구획, 이 부분을 실제 생활에서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뭐 방화라든가 여러 화재로부터 인명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뭐 우리 화재 예방 옥상 건물, 옥상 문도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뭐 다른 해외 잘된 사례들 같은 것들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사례로 올 7월에 발생한 교토 애니메이션 화재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제 선진국이라는 일본조차도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이제 3층짜리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 이런 부분들이 크게는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또 일본 법들을 우리나라에서 또 차용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어떤 부분을 강제적으로 개방을 하라는 부분으로 어떤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들을 개별 건물주라든가 관리자한테 사실 일임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해당 건물에서 보험을 들고 그 보험회사의 보험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아까 옥상문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선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현실에 맞는 그런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엑시트법, 그러니까 모든 법이 그렇지만 뭐 면적이 얼마, 용도가 뭐면 반드시 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많은 논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재에서 옥상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효과적으로 피난하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 그것이 또 갖고 오는 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이 결국은 건물주 혹은 건물 관리 주체의 자율, 그리고 이제 거기에 큰 화두는 결국 안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돼 줘야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네. 교수님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좀 뭐랄까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어쨌든 예방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시급하게
마련돼야 될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화재라든가 뭐 이런 소방 쪽에서 뭐 관련 연구를 하다가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양방향 피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방향 피난이 뭐 어떤 안전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뭐 페일세이프적인 혹은 풀프루프적인 이런 디자인 컨셉이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동선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피난 동선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게 이제 옥상문이 될 수 있고 뭐 아주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피난층, 리피지 에어리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전제는 어쨌든 또 다른 대안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대전제, 안전의 원칙 그 부분을 해당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맥락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방화 구획이에요. 방화 구획만 완벽하게 실제 설계된 대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인명 피해는 제 생각에는 현저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컨대 3층에서 화재가 나면 이 화재가 4층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방화 구획이 안 되면 위로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뭐 밀양제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방화 구획이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컨셉. 우리는 화재가 났을 때 한정해야 되고 이 한정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나머지에 대한 뭐 피난 동선, 아까 옥상문 그리고 뭐 피난 계단 이 부분이 다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화 구획이 안 지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방화 구획을 제대로 지키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그러한 어떤 그 동선 설계라든가 구조가 사실 인명 피해를 줄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일명 엑시트법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현행 뭐 건축법이나 소방법으로도 좀 뭔가 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잘 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있었던지요?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해서 건축법 그리고 소방법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맥락을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걸 이제 규제라고 바라보는 거죠. 뭘 해야 된다,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화, 그러니까 내화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뭐 이런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이제 뭐 마감 재료라든가 이런 건축 재료에서 실제로 용도상 뭐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는 뭐 불연제를 사용하라든가 뭐 이런 맥락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마감 재료 사용했던 뭐 드라이비트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꼭지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경제적인 것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안전에 대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사실은 늘 상충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또 잘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 따라갈 수는 없어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재료,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안전을 어떤 저해하는 요소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축법이나 소방법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 중에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성능이조 소방 설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성능이조 소방 설계라는 건 결국 뭐 어떤 법이라든가 코드 이런 부분들보다 실제 해당 건물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획일화된 뭐 법상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어떤 성능이지 소방 설계 같은 실제로 어떤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앞으로 더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